안녕하세요. 세계의 트렌드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핫한 이슈들을 전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8월 31일 밤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0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2,20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참혹한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정이 되기 직전 아프가니스탄 동부 산간 지역에서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쿠나르 주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의 90%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집의 95%가 파괴되었고 79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구조대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규모 6.0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의 지진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레반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의 증가가 만들어낸 복합적 재앙이었습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대지진의 진실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모와 배경, 지진의 실체. 먼저 이번 지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31일 밤 11시 56분 아프가니스탄 동부 쿠나르주 누르갈 지구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아사다바드에서 서남쪽으로 37km 떨어진 곳이었고 파키스탄 국경에서는 27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최종 사망자는 2,205명, 부상자는 3,640명입니다. 5,400채의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쿠나르주에서는 건물의 65%가 붕괴되고 98%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십 년간 발생한 지진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입니다. 규모 6.0이면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닌데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취약한 건축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농촌 지역 건물들은 대부분 흙벽돌과 나무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해서 규모 5.0 정도의 지진에도 쉽게 붕괴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내진 설계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형적 특성입니다. 이 지역은 가파른강 계곡을 따라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지진과 함께 산사태와 토사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일부 마을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재해 대응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탈레반 이전 정부 시절에는 국제구호 단체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 국경 없는 이사회, 옥스팜 같은 단체들이 전국에 구호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 집권 이후 대부분의 국제 원조가 중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020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원조는 연간 12억 달러였습니다. 2022년에는 절반인 6억 달러로 줄었고 올해는 더욱 감소해서 4억 달러 수준입니다. 재해 대응 능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각국의 서로 다른 대응. 그럼 각 나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은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긴급구호 물자 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탈레반과의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텐트 1,000개와 담요 5,000장을 즉시 지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하자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경을 열어서 부상자들을 자국 병원으로 이송하고 의료진과 구호물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국제적 과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외교부는 지진 발생 3일 후인 9월 3일에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말입니다. 실제 지원은 일주일 후에 이뤄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긴급구호 물자 50만 달러 상당을 유엔 기구에 전달했습니다. 텐트 200개, 담요 2,000장, 정수 장비 등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수준인지 비교해보면 독일이 200만 달러, 일본이 300만 달러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적은 편입니다. 왜 이런 큰 참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보 획득의 어려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현지 취재진을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탈레반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심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멀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민감성입니다. 탈레반 정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정치적 승인을 구분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어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제 뉴스 관심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제 뉴스 시청 비중이 전체 뉴스 시청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30% 이상입니다.
이런 무관심이 결국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묻히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의 변화.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아프간 정부 기관을 통해 직접 지원했습니다. 정부 병원, 공공의료시설, 국가재해대응본부를 활용해서 말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이 국제기구나 NGO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간접 지원 방식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호물자가 피해 지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두세 배 더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협조 없이는 산간 오지까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의 숨겨진 영향.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와 정치적 불안정이 만들어낸 복합적 재앙이었습니다. UN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극한 기온과 강수량이 향후 30년간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가뭄과 홍수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이 재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런 기후변화가 치명적입니다.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점진적 안정화입니다. 탈레반이 여성 교육권 등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국제 원조가 서서히 재개되고 재해 대응 시스템도 다시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나리오 2는 지속적 고립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만성적인 인도주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나리오 3은 체제 붕괴와 혼란입니다. 경제 붕괴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탈레반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테러 조직이 다시 활개를 칠 위험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임산부 사망률은 세계 평균의 10배에 달합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5%에 이르고 있고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감염병 대유행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코로나19에서 봤듯이 한 지역의 보건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와 멀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국제적 위기가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수송로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이 파키스탄이나 이란으로 확산되면 물류망에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중동 지역과의 교역에서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연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향후 국제 질서를 좌우합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우리의 국제적 발언권도 커집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한국은 2021년 개발원조위원회 의장국을 역임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해 대응 경험의 축적입니다. 한국도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재해 구호 경험은 우리 자신의 재해 대응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호물자 운송 기술, 원격 의료 기술, 감염병 예방 시스템 등 말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오늘 우리가 알아본 아프가니스탄 대지진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위기가 복합된 재앙이었습니다. 탈레반 집권 이후 국제 원조 시스템의 공백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이 주가 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이런 인도주의적 위기는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감염병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적 인도주의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세계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